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비전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이 2003년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라크 전쟁 초기에 벌어졌던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활약이 담긴 그런 비전입니다. 그린베레요? 네네. 그동안 사실 우리 비전에서 특수부대 얘기를 많이 안 했고, 특수부대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건 밀실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었던 이집트 특공대였잖아요. 근데 특수부대를 꼭 이집트에 견주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좀 달라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특수부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데베카 능선 전투, 보통 데베카 패스라고도 하죠. 데베카 능선 전투? 네, 데베카 능선 전투.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근데 의외로 이런 거 좀 발굴해 보면 좀 나오더라고요. 좀 몇 개가. 도대체 어떤 전투길래 이렇게 또 샤를 세안님께서 이렇게 이걸 꺼내 오셨습니까? 9.11 테러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해체하라는 유엔의 요구가 있었고, 이걸 이라크가 거부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는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고, 미군은 이라크 남부하고 북부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부에서 이제 쿠웨이트부터 들어가면 되죠. 쿠웨이트는 뭐 미국한테 아주 협조적이었으니까. 남부에서의 미군의 작전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아주 최첨단 병기로 해서 이제 남부에 있던 이라크군이 아주 순식간에 붕괴가 됐죠. 그래서 개전 후 불과 보름 만에 바그다드가 점령이 됐는데, 하지만 북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왜냐? 이게 미군을 비롯한 이 연합군이 이라크 북부에서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어요. 이 지도 한번 보시죠. 이라크 북부에 이제 데베카가 있고요. 이라크 오른쪽은 이란. 친미국가 아니죠? 미국하고 원수죠? 당연히 안 되고. 왼쪽 시리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길은 터키였는데, 왜냐하면 터키가 이제 나토 동맹국이었으니까. 그런데 터키 의회에서 참전이 불가가 됩니다. 참전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됐나요? 그때 많이 많았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때 뭐 국회에서 막고 이라크 우리 뭐 토론 프로그램에서 과연 이 대이라크 전쟁 우리가 참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었을 정도니까, 동맹국인 우리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터키를 통해서 대규모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미군이 무서운 게 플랜 B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플랜 B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바이킹 해머 작전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대규모 공세가 아닌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한 공세를 하자. 이런 플랜 B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세 작전의 지휘관은 찰스 클리브랜드 대령이었는데, 여기 사진 나오시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중장까지 승진을 하십니다. 이거 승진하셨을 때 이제 사진인데. 이분이 승진을 했다고요? 네. 이때 당시는 대령이었고 이제 승진을 거듭해요, 나중에. 그러면 이 전투가 네. 뭐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보시면 압니다. 예. 벌써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이 바이킹 해머 작전의 정확한 목표가 뭡니까? 일단은 소규모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이 이라크 북부에는 이 크루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 크루드 파슈메르가 지역에 무려 11개 이라크군 정규 사단이 있는데, 이 특수부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에 들어가서 이라크 정부군과 항상 투쟁을 하고 있었는 이 쿠르드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자, 미군이, 특수부대가. 그래서 이들을 끌어들여서 북부에서의 공세를 취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에 키르쿠크라고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키르쿠크가 유전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르쿠크 주변의 핵심 석유 생산시설을 보호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후세인 세력이었던 이 쿠르드족 파슈메르가 반군을 접촉해서 이들을 한편으로 만들어서 북부에서 공세한다,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저 특수부대만으로 이렇게 뭔가를 공격하기엔 좀 역부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규모 공세가 돼야 되는데, 사실 북부에서도.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은 북부의 제173 공수여단하고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투입된 건 역시 그린베레였습니다. 아, 그린베레. 네. 이때 투입된 그린베레가 ODA 391팀하고 392팀이었어요. 근데 이 팀 하나는 이제 각각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진입을 해서 코르죽하고 접촉을 해서 간단하게 한편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린베레 한 사람은 적 200명하고 맞먹는다. 그린베레는 베트남 전 때부터 뭐가 주특기였냐면은 비정규전 있죠. 가서 현지에 있는 현지인을 포섭해서 비정규전 게릴라 부대를 만드는 게 아주 주특기예요. 이번에도 이들이 들어가서 반후세인 세력이었던 파시메르가 군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아주 간단하게 성공을 합니다. 물론 뭐 돈가방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돈가방 줘야죠. 아무튼 근데 이런 임무에 탁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그린베레라는 특수부대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린베레 1개 전단은 대령이 지휘합니다. 그래서 아까 찰스 클리브랜드 대령이 지휘한 그 1개 전단이 들어갔고 이 1개 전단은 4개 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ODC라고 해요. 오퍼레이션 디태치먼트 찰리. 그러니까 찰리 작전 분견대라고 하는데 이 대대는 이제 중령이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중령이죠. 그 다음에 이 대대는 다시 3개의 중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ODB라고 해요. 오퍼레이션 디태치먼트 브라보 작전 분견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대장은 소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위 조직이 이 중대 밑에 6개로 이루어진 ODA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했던 ODA. 이게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디태치먼트 알파, 그래서 알파 분견대인데 이 ODA는 보통 12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휘관은 대위예요. 즉 작전 당시에 현지에 파견된 대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였어요. 초기 작전에. 그야말로 특수부대네.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다 하는 거죠. 이거죠. 그럼 이렇게 조직이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작전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4월 초부터 바로 작전이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미군 선봉이 바그다드에 도달했을 무렵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 그린베레 ODA 팀이 이라크 북부 요충지 키르쿠크 유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데베카 능선까지 이제 전진을 합니다. 작전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에릭 라이트 대위예요. 에릭 라이트 대위. 근데 이 데베카라는 곳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데베카 능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이라크 북부와 중부를 이제 십자로 관통하는 주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요 도로 근처에 있어요. 아르빌에서 알 카야라까지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그다음에 키르쿠크에서 모술까지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에서 만나는 교차로예요. 대단한 요충지죠. 그래서 요 데베카 쪽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미군 특수부대가 이제 이라크 그 파슈메르가 반군하고 같이 이동을 했는데 이 능선에 접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라크군하고 접촉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군 소부대나 아니면 소수의 이슬람 원리주의 게릴라 부대들하고 소소한 전투가 있었는데 전혀 그린베레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적군 게릴라나 얘네가 나타나자마자 험비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험비 위에 이제 M2BH라고 해서 이제 12.7mm 59경 중기관총이 달려 있었는데 얘를 쏴 제꼈어요. 근데 보통 이게 그 중기관총이니까 좀 멀리까지 나가지만은 너무 먼 표적을 쏠 경우에는 이게 좀 명중률에 문제가 있는데 당시 모든 그린베레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그 중기관총에는 광학 조준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보통 이건 지금 쓰는 건데 이런 거하고 뭐 유사한 게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90% 이상. 네. 그러니까 이런 광학 조준경도 있었고 뭐 레이저 도트 사이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중기관총 세력을 공격을 받자마자 얘네가 그냥 개미떼처럼 흩어졌대요. 그래서 그린베레 대원들이 낙관을 했대요. 여기서. 대단히 낙관했다. 이거 뭐 그냥 가다가 그냥 게릴라 나타나면 그냥 중기관총 몇 번만 갈기면 얘네들이 흩어지는구나. 이렇게 낙관을 했는데
능선에 거의 왔어요. 능선에 접근하니까 이미 이쪽에 와 있던 ODA 044 부대하고 그러니까 페슈메르가 그 반 이라크 그 쿠르드 게릴라 부대 얘네 200명이 또 합류하게 돼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전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됐죠. 전력이 증가되니까 이젠 아주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능선에 다다랐고 능선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서 정찰 부대를 한번 능선 쪽으로 보내봤어요. 이 팀이. 그런데 지금까지 낙관하고 있었잖아요. 이 낙관이 곧 공포로 변합니다. 왜? 왜 공포로 변했나요? 갑자기 왜요? 왜 갑자기 공포와 절망입니까? 네. 능선 꼭대기에 이라크군이 진지를 구축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진지를 보니까 이제 그 정찰팀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한 5대의 이라크 전차, 4대의 장갑차, 2대의 병력 수송 트럭,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지휘 차량, 그리고 적어도 1개 중대 이상의 병력을 확인했습니다. 전차까지. 예, 문제는 전차예요, 방금 말씀하신. 예. T-55 전차가 5대가 있었는데 아무리 구식인 T-55 전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저기 그린베레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는 험비 8대가 전부예요. 그럼요. 거기다 또 59경 뭐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죠. 완전 이거 T-55 전차도 여기선 죽음의 사신인데, 근데 험비에는 당시 무엇이 탑재돼 있었냐면은 당시 최신형이었던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돼 있었어요. 그리고 미사일도 10발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휘관 라이트데이가 판단을 합니다. 야, 분명히 쟤네가 지금 전차가 5대가 있긴 한데 우리가 험비가 8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블린 미사일이 있고 미사일도 10발 이상 있다. 해볼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해요. 우리가 격퇴시킬 수 있다. 역시 이 미군 특수부대는 뭐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를 격퇴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점이 뭐였냐면 4월 5일 동틀역이었어요. 인근 지역에 B-52가 폭격을 하는 작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격을 하는 그 타이밍이다. 그래서 B-52가 와서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면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를 같이 해가지고 ODA 391과 392팀이 예정대로 제블린 미사일을 이라크군 그 진지에다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그 능선에다 방벽을 하나 세워놨는데 여기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방벽 때문에 의외로 미사일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 라이트 대위는 여기서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미사일 공격이 안 먹히는데 어떡하지? 주저할 텐데 여기서 라이트 대위가 바로 명령 내립니다. 모든 험비 사방으로 흩어져서 기관총하고 미사일 사격하면서 능선을 에워싸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방에서 이 험비들이 가면서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고 이 파슈메르가 반군들도 공격에 가담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라크군이 대규모 공격인 줄 알고 능선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8시경에 이 능선에 있는 이라크군 진지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이라크군이 도망가는 꽁무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이트데이가 판단을 다시 한번 했어요. 지금 쟤네가 도망가고 있는데 저 부대가 단지 아니면 능선 너머에 또 다른 부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이라크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페슈메르가 반군하고 여기 진지를 점령했잖아요. 여기서 페슈메르가 반군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물건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뭔가요? 네. 되게 궁금하네. 네. 물건. 네. 어쩐지 이 진지에 이라크군이 멀쩡한 T-55 전차 한 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페슈메르가 반군들은 귀중한 전차를 얻었잖아요. 이 전차 주변에 모여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알라하마, 알라하카바르 막 그러면서. 근데 이 라이트 대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린베이의 지휘관이었던 라이트 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도망가는 쟤네들을 추격해서 격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 지금 전차 노획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전차 탑승해서 우리 따라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바로. 근데 얘네들이 명령 따르지 않고 좋아하고 있었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라이트데이는 야, 그럼 패시메리가 쟤네들 놔두고 우리끼리 쫓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8대 헌비만 가지고 쫓아가자고 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트데이가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차피 헌비 타고 가는데 얘네들은 보병이다. 그리고 얘네들 전차 타봤자 운전도 잘 못할걸? 그럴 바엔 얘네가 짐이 되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바로 쫓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계곡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게 능선이었잖아요. 이 능선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개활지가 펼쳐졌어요. 개활지가 펼쳐졌는데 개활지로 이 미군 헌비 8대가 나가자마자 이미 이라크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대 전차를 중심으로. 와, 4대 전차가 네. 저 멀리서 그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력 차는 거의 10대 1이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대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바로 우리가 급기동하면서 맞짱 뜨자. 바로 맞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전차하고 헌비하고 격렬한 기동을 하면서 전차 포탄 쏘고 제블린 미사일 날리고 맞짱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도대체 이라크군이 네. T-55까지 놔두고 가면서까지 네. 평화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계곡에서 전차를 야무지게 박아놓고서 전차 포탄 날리면 더 이상 헌비가 접근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군 부대가 평화를 나간 이유는 뭐냐면 공중 공격이 무서웠어요. 능선이니까 전차가 포진해 있으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폭탄 한 발 떨어지면 다 죽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평야로 나가서 넓게 흩어지면 공중 공격을 받아도 뭐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한 대 박살나더라도 나머지 애들은 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라크군 당시 지휘했던 이라크군 지휘관은 실전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걸프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평야지대로 나가니까 전투가 교착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군 전차들이 이게 제블린이 적외선 유도거든. 그러니까 연막탄 뿌려대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기동간 사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헌비도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미사일을 조준하려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라이트데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효과가 어찌됐든 공중 폭격을 요청해서 이라크군 하나하나 잡자, 공중 공격으로. 그러니까 정밀 유도 폭탄 하나 쏴서 전차 한 대 잡는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중 공격을 요청했고 이 상공에 F-14 톰캣이 도착합니다. 톰캣은 원래 공중전 전용이지만 이땐 봄캣이라고 해서 폭격도 할 수 있는 F-14D가 왔어요. 이 봄캣 배에 지금 폭탄 잔뜩 달고 있죠. 그러니까 폭격 요청을 이미 받아서 톰캣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근데 이 톰캣 파일럿이 위에서 보니까 평원에 넓게 펼쳐져 있잖아.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톰캣 입장에서는. 그래서 톰캣 파일럿이 무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린베리한테. 지금 폭격 좌표를 좀 알려달라고. 근데 한참 뭐 기동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게 저 파일럿이 폭격 좌표 알려달라고 하니까 라이트데이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짧게 대답했대요. 야, 인마 보면 알잖아! 보면 알잖아! 이랬대요. 야, 인마 아무리 위에서 또 탱크하고 막 헌비하고 구별을 못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극의 씨앗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톰캣 파일럿이 제이당 2발밖에 없었대, 당시. 그러니까 폭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적한테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이 톰캣 조종사가 보니까 헌비는 돌면서 미사일 쏘고 있고 막 뭐 넓게 이라크 전차보다 여기저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예. 공중 지원이 왔으니까 네. 상황이 완전히 호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네네. 파슈메르가 부대가 네. 그 T-55 노획한 거. 그렇죠. 얘네가 뒤늦게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톰캣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린벨의 후방에 이라크군 전차 한 대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린베레가 협공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톰캣 조종사가.
그래서 톰캐 조종사가 결심을 하죠. 후방에서 슬금슬금 접근하고 있는 저 T-55한테 먼저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차를 노획해서 의기양양하고 있는 페슈메르가 반군 부대 머리 위로 제이담을 떨어뜨립니다. 오 마이 갓. 예. 정확히 떨어져요, 전차. 와. 하필 이게 제이담이니까 정확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대박이네요. 바로 불기둥이 치솟아 올라요. 꽝 하자마자 라이트대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파시메르와 부대 반군이 있는 쪽에서 불기둥이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임마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냐. 아주 절규를 했대요. 근데 이게 참담합니다. 무려 18명의 반군, 파시메르가 반군이 사망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그린벨의 대원 4명도 여기서 다쳐요. 그러니까 그 ODA 044 부대 그 팀에 있었던. 그 다음에 BBC 특파원 1명도 여기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명이 사망하고 45명이 여기서 부상을 당하는 참 그게 벌어져요. 아니 이게 네. 그 이라크군의 각본이었다는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지. 근데 그러니까 각본이었다면 아주 성공했지. 성공한 각본이지. 그럼요. 예, 정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지휘관이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요. 라이트 대위가 바로 2대의 험비를 파슈메라가 반군 쪽으로 보냅니다. 구호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유일한 의무부대원인 마이클 레이 중사가 있었는데 바로 보내요. 근데 사태가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군이 미군의 오폭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군 이 그린벨의 후방 지원 부대가 지금 작살이 났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차를 모아서 저 험비들을 쓸어버리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군 지휘관이 전차를 한 대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장갑차들까지 한 대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 그린벨의 대원은 단 6대 험비로 이라크군 전차하고 장갑차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와, 이게 최악이네. 최악이죠. 네. 예. 이게 T-55가 100mm 포가 있거든요, 주포가. 얘가 빵빵 쏘니까 이 험비 주변에서 지근탄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준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균형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죠. 이라크 쪽으로. 완전히 이라크 쪽으로 전력 균형이 옮긴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PD님이 지휘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요? 예. 자, 후퇴. 후퇴해야죠. 후퇴죠. 사실 후퇴가 맞아요. 예. 후퇴가 맞아요. 근데 그린벨의 지휘관 라이트 대회는 달랐습니다. 이대로는 전멸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트 대회가 부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제블린 몇 발 남았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제이슨 브라운 중사가 대답을 합니다. 5발 남았습니다. 5발. 예, 5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데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은 우리 험비 노리고 있다. 근데 차량에서 제블린 쏘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니들은 제블린을 가지고 차량에서 내려라. 내가 험비를 몰고 미끼가 돼서 놈들을 유인하겠다. 그 사이에 니들이 제블린으로 이라크 전차를 해치우라고 그래요. 야, 이게 보통 이거 영화에서는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이러잖아요. 야, 내가 미사일 갖고 내려서 쏠 테니까 니들이 지금 주의를 끌어. 그럼 내가 쏠게. 이럴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라이트대는 반대예요. 니네가 내려서 니네가 쏴라. 내가 미끼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어느 나라 중대장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야, 근데 대단한 중대장입니다. 대단한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고, 내가 이거 보면서.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제이슨 브라운 중사고 제프리 에드맥 중사 그리고 프랭크 앤토니 중사 등등이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제블린을 들고 험비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보통 이게 제블린이 본체하고 합쳐서 한 30km 되거든요. 네네. 근데 특수부대원들답게 이거 탁 하고 확 뛰었대요. 그러니까 이 대원들이 내리자마자 라이트 데이가 운전대를 직접 잡고 휘하의 험비 차량들한테 명령 내립니다. 미사일 발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 전 차량 지그재그 기동으로 돌격한다. 이라크군한테. 이런 미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라크군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야, 우리 험비 노려야 되냐? 아니면 방금
애새끼들이 뭐 갖고 내렸는데 미군 애들이 어. 쟤네를 보병을 노려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판단에 서지 않았어요. 이때 이라크군이 그러니까 이때도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때 이라크군 지휘관은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합니까? 후퇴. 에? 후퇴한다. 왜? 이 헌비가 지그재그로 돌격해오거든. 그러니까 뭐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후퇴. 이게 후퇴도 좀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판단이. 이게 수준 차이예요. 이 후퇴가 아니잖아. 이게 수준 차이예요. 이게 수준 차이예요. 아. 근데 이 이라크군의 이 지휘관의 명령이 대실수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라크군 전차들이 후퇴를 해요. 여러분, 근데 전차는요, 여러분들 포탑 뒤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뒤로 후퇴를 가면서. 하더라도 네. 포탑 뒤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이걸 안 하고 도망가요. 그냥 그냥 일직선으로 도망가. 그냥 아예 뒤돌아서. 이게 아랍 군대의 한계야. 이건 진짜 한심하네. 그러니까 차량에서 내렸던 그린벨의 대원들이 침착하게 제블린을 조준해서 사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초 만에 이라크군 전차 한 대가 날아갑니다. 대폭발. 그러니까 살아남은 이라크군 전차들은 뭐예요? 이걸 보고 더 공포질해서 도망갑니다. 일단 한 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라크군 전차병들이 생각하는 거. 쟤네들 목표가 전차구나. 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전차에서 아십니까? 다 뛰어내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 예전에 왜 중동전 때 이집트군이 한 건데 맞아요. 똑같이 전차 차량에 내려가지고 뛰어갑니다. 얘들. 나 미쳐버리겠다. 전속력으로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폭격 스트라이크 패키지 팀이 왔어요. 네네. 이번에 F-18 호넷이 날라왔습니다. 호네. 얘네가 예. 전차와 장갑차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시켜버립니다. 아파치는 안 옵니까? 아파치 않았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건 있는 거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었던 네. 항공모함에서 날라왔거든. 왜냐면 북부까지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머니까. 야, 이거 진짜 한심하네. 예. 참. 결국 완전히 뭐 전멸당한 거죠?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의 교훈이 뭐냐면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냐예요. 이 라이트 대회의 정확한 판단 덕에 자칫 전멸할 수도 있었던 특수부대원들이 네. 오히려 적군을 전멸시킨 거예요. 이라크군 피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차 5대 다 날아갔어요. 장갑차 3대 날아가고요. 네네. 8대 각종 차량이 파괴됐고 90명의 보병이 뿔뿔이 흩어져 탈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PD님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라이트 대위가 정말 영웅 아닙니까? 그 판단이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영웅이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농공 행상이 있었거든요. 이때 대위가 모든 공을 부하들한테 돌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하들이 내려서 제블린 쏴가지고 전차 잡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공을 부하들한테 돌려요. 대단하네. 이게 솔직하게요. 항상 부하들한테 실망만 하는 어느 나라 중대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사뭇 다르지 않아요? 어느 나라면은 혹시 예, 어느 나라요. 우리 여기서 나라 이름 얘기하지 맙시다. 예. 항상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느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차량에서 내려서 제블린 발사했던 제이슨 브라운 중사하고 제프리 에드맥 중사는 네. 은성 훈장 받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커뮤니티 내에서 이 두 사람이 제블린 에이스라는 별명을 얻었대요. 그 다음에 역시 제블린 가지고 T-55를 격파한 이 프랭크 앤토니 중사는 이 전투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한 권 씁니다. 여기 이 책이에요. 예. 뭐 러프넥 91이라고 해서 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게 또 나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네. 이 운성 훈장 받은 제이슨 브라운 중사하고 제프리 에드맥 중사 있죠. 네네. 그린벨의 대원이 된 지 채 1년이 안 되는 그런 신참 대원들이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군 특수부대의 훈련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우수한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죠, 이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문제도 있죠. 예. PD님이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아까 그 오폭. 맞습니다. 오폭이에요. 이 오폭을 저희가 여지껏 비전하면서 네.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 카프지 전투에서도 오폭이 네네.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항공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공격에서는 미군은 항상 늘 오폭의 위험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도 미군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항공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파치 헬리콥터가 안 왔냐. 이런 경우에는 아파치 같은 공격 헬리콥터는 뭐예요? 훨씬 정밀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치가
좀 대공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걸 또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아파치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가 또 있다 이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전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건가 봐요. 뭐 경우의 수가 항상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린베레. 네. 야, 얘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미군 특수부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군 특수부대 보통 이제 그린베레라고 안 한대요. 걔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SF라고 한대요. 뭐 스페셜 포스라고 한대요. 아, 그래요? 네, 스페셜 그냥 그린베레라고 잘 안 하고 그냥 SF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왠지 그린베레가 좀 간지가 나는데. 아, 얘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은 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소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특수부대 그 그룹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걔네들은 뭐 엄청나요. 그러니까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엄청납니다. 그럼 또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이제 밀실 시간인데요. 네. 밀실 시간은 제가 오래간만에 밀실 AS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밀실 AS. 네. 밀실에 한번 소개했는데 네. 그 이후에 AS 된 거? 예, 그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또 뭘까? 그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